서울 외곽의 한 신도시. 비 오는 저녁 적막한 교실 안. 책상 위에 남겨진 스케치북 한 장. 그 위에는 놀라울 만큼 성숙한 눈빛을 가진 소년의 자화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그림을 바라보던 서진의 심장은 이유 모를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34살. 중학교 미술교사 한서진. 겉보기엔 누구보다 반듯한 교사였지만 그녀의 삶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죠. 남편은 늘 회사에 묶여 있었고 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말 한마디 섞지 않고 눈길조차 마주치지 않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그럴수록 서진은 교실에서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위안을 얻었죠. 그리고 그 아이들 중 유독 눈길을 끄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강민호, 14살 중학교 2학년. 집은 늘 비어 있었고 홀로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는 새벽까지 일터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민호는 언제나 혼자였지만 그림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붓을 잡으면 세상이 멈추는 듯했고 그의 손끝에서는 또래와는 다른 깊은 감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서진은 처음엔 단순히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점점 눈길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모두가 집으로 돌아간 늦은 저녁, 민호만이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던 민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 집에 가기 싫어요. 가면 또 혼자니까요. 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 말은 바로 자기 마음과 똑같았으니까요. 그날 이후 서진은 민호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을 가득 메우는 빗소리. 짧은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점점 민호의 눈빛에 써서 자신을 향한 또 다른 감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교사와 제자, 세상 모두가 금지하는 선. 하지만 외로운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그 선을 향해 서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학생에게 느끼면 안 되는 감정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따뜻한 의지와 외로움이 묘하게 자신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마주칠 때마다 민호는 선생님을 향해 웃었습니다. 순수한 미소였지만 서진은 그 웃음이 마음을 파고드는 걸 막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의 집은 늘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과 공장을 오가며 집에 거의 없었고 민호는 혼자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서진은 그런 민호를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숙제는 다 했냐, 하나하나 챙겨주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차에 태워 데려다 주고 주말이면 미술관에 함께 가기도 했습니다. 명분은 지도였지만 그 안엔 다른 감정이 조금씩 섞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말이 적었지만 서진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을 말했고 두려움과 외로움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서진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자신도 남편에게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민호와 함께 있을 때는 이상하게 쉽게 꺼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민호가 서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왜 늘 혼자 있어요? 집에 가면 아무도 기다리지 않죠. 서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눈빛 속에는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서진은 스스로를 다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길, 자신의 고독을 꺼내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 위험이 주는 떨림에 서진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지던 어느 날, 하얀 눈이 교정을 덮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파한 늦은 저녁, 민호는 또다시 교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빈 교실에는 스케치북과 연필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서진은 교실 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민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아이였지만 붓을 잡은 손끝에서는 묘하게 어른스러운 고독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추운데 아직도 안 갔구나. 민호는 고개를 들더니 선생님, 집에 가기 싫어요.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그냥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순간 서진의 가슴은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과 똑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 가도 남편은 없고, 대화도 없고, 기다려주는 사람도 없는 삶. 그날 서진은 결국 민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민호는 주저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 한마디는 서진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렸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교사와 제자, 세상 모두가 금지하는 관계. 하지만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의 외로움에 기댄 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눈바른 창밖에서 쉴 새 없이 흩날리고 있었고 그 흰 세상 속에서 서진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진은 매일이 두려움과 떨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업 시간 교실 가득 아이들이 앉아 있어도 자꾸만 민호의 눈빛을 찾게 되었고 민호 역시 선생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둘만이 아는 비밀. 그 비밀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목을 죄어오는 올감이 같았습니다. 서진은 늘 핑계를 만들어 민호를 남겼습니다. 미술 준비, 과제 지도. 하지만 교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의 세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호는 아직 14살. 하지만 눈빛은 또래 아이와 달랐습니다. 서진을 바라볼 때만큼은 마치 어른처럼 단단했고 또한 애인처럼 집착했습니다. 서진은 그 눈빛에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선 느낄 수 없던 따뜻함, 잊고 지냈던 설렘, 그 모든 게 민호의 품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볼까? 혹시라도 소문이라도 날까? 하루하루가 살얼음 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 박선영이 무심히 물었습니다. 서진 씨, 요즘 강민호랑 참 자주 붙어 다니더라. 특별히 신경 쓰이는 학생인가 봐. 순간 서진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저 웃어 넘겼지만
선영의 눈빛은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한다. 숨겨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민호도 끝장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미 그들의 마음은 멈출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었습니다. 학교 복도,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사이로 서진은 자꾸만 민호를 곁눈질했습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진이 지나가면 눈길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시선 하나가 둘만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이들의 눈에도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교무실. 박선영은 괜히 웃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민호 성적이 많이 올랐더라. 그 학생 참 선생님 말 잘 듣는 것 같아. 서진은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선영의 눈빛 속에 뭔가 알고 있다는 기묘한 기색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서진은 민호를 불러 교실에 남겼습니다. 조심해, 민호야. 다른 선생님들이 자꾸 우리를 본단다. 민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선생님만 있으면 돼요. 그 말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칼날 같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아이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에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 그날 밤 서진은 집에서 남편 도영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도영은 여전히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야근 잡혔어. 주말엔 회사 모임도 있고. 서진은 텅 빈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도.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서진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공포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만약 남편이 알아버린다면? 만약 세상이 알게 된다면? 숨막히는 두려움 속에서도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서진은 그 아이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늦은 밤, 허름한 원룸. 민호는 책상 위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종이 위에 선생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어머니 미숙이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에서 서 있느라 다리는 퉁퉁 부어 있었고 손에는 값싼 반찬 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민호야, 아직도 안 자고 뭐하니? 내일 학교 있잖아. 민호는 얼른 종이를 덮었습니다. 그림 속에 얼굴이 들킬까 두려웠습니다. 미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요즘 유난히 밝아 보였습니다. 늘 혼자 외로워하던 아이가 갑자기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의 배경에 누군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칠 후 학교 앞 분식집에서 미숙은 우연히 민호와 서진이 함께 있는 걸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학생 밥 한 끼 사줄 수 있지. 스스로를 그렇게 다독였지만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그냥 보기에는 이상했습니다. 민호의 눈빛은 또래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고 서진의 얼굴에는 설명하기 힘든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 민호를 챙겨주는 건 고마운 일이다. 하지만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한편 서진 역시 불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박선영의 눈빛, 아이들 사이의 수군거림, 그리고 어머니의 시선까지. 비밀은 영원히 숨겨지지 못한다는 걸
서진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민호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날 거울 앞에 선 서진은 자신의 얼굴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길은 어디까지 가게 될까? 봄비가 내리던 아침. 학교 운동장은 젖어 있었고 아이들은 분주히 우산을 접으며 교실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서진은 창가에 서서 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움이었습니다. 박선영의 날카로운 눈길, 민호 어머니의 의심스러운 시선, 숨을 곳이 점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칼에서 빗물이 뚝뚝 흘렀지만 눈빛은 선생님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제 전화 왜 안 받으셨어요? 저 기다렸는데. 순간 서진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아이들 몇 명이 교실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드러낼 수도 있는 위험이었죠. 서진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좀 바빴어. 오늘 수업 준비해야 하니까 자리로 가자.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랑 민호, 요즘 진짜 친한 것 같지 않아? 맨날 둘이 같이 있던데. 그 작은 소문은 불씨 같았습니다. 금세 퍼져나갈 기세였죠. 그날 오후, 박선영이 복도에서 서진을 불렀습니다. 서진 씨, 학생이랑 너무 가까이 지내면 오해사. 요즘 학부모들도 예민하잖아. 조심해. 겉으론 충고였지만 그 말 속에는 확실한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진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숨기고 감추고 덮어도 비밀은 이미 틈을 내고 세상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민호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야, 우리 당분간은 조심해야 해.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본단다. 그러자 민호는 서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무섭지 않아요. 선생님만 있으면 돼요. 그 눈빛에 서진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을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구나. 그리고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두려웠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마음 속엔 이미 폭풍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늦은 오후, 학교 앞 분식집. 아이들이 떡볶이와 김밥을 사 먹으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서진과 민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해맑게 웃으며 젓가락을 움직였고 서진은 젖은 손수건으로 그의 입가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호의 어머니 강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의 발걸음은 순간 멈췄습니다. 멀리서 본 장면은 분명 선생님과 제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민호는 엄마를 발견하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미숙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미숙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민호야, 너 선생님이랑 왜 그렇게 다녀?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민호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선생님이 나 챙겨주시는 거야. 아무 일 없어.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에서 묘한 떨림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미숙은 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어색한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카페 구석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호, 요즘 너무 선생님한테 의지하는 것 같아요. 혹시 선생님도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서진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가 재능이 있어서 조금 더 챙겨주고 있을 뿐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겉으론 담담했지만 서진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미숙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을 지켜야 한다. 이대로는 두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그날 이후 미숙은 아들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밤 9시가 훌쩍 넘은 시간, 모든 교실 불이 꺼진 어두운 학교에서 단 하나 미술실만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서진과 민호가 나란히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함께 먹던 컵라면 그릇, 그리고 흩어진 색연필과 종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둘의 거리는 선생님과 제자라 하기엔 너무 가까웠습니다. 민호는 서진의 어깨에 기대 앉아 있었고, 서진은 그 작은 손을 꼭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순간 민호가 고개를 들어 서진을 바라보더니 망설임 없이 그녀의 볼에 입을 맞췄습니다. 서진은 깜짝 놀라며 민호를 밀쳐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떨리는 숨결을 내쉬며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교실 문틈으로 흘러나온 장면은 누가 봐도 교사와 학생이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철컥 교실 문이 열리며 박선영이 들어왔습니다. 서진 씨, 이 시간에 학생이랑 둘이서 뭐 하는 거야? 민호는 황급히 몸을 떼었고 서진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뻗어 종이들을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박선영의 눈은 두 사람의 엉킨 그림자와 밀착된 거리, 그리고 떨리는 공기를 그대로 담아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건 복도 끝에 서 있던 또 다른 시선이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 강미숙. 아들을 데리러 왔다가 문틈 사이로 방금 그 장면을 똑똑히 목격한 것입니다. 교사와 제자, 한밤의 교실에서 입맞춤을 나누던 그 광경. 미숙의 두 눈은 충격으로 흔들렸고 손에 쥔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에 민호와 서진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절대 들켜서는 안 될 비밀이 그 자리에서 산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병이 깨지는 소리가 교실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진과 민호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민호의 어머니 강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두 사람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저게 대체 뭐야? 민호는 허겁지겁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선생님은 그냥. 하지만 미숙의 목소리는 이미 떨림을 넘어 분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오해? 내가 똑똑히 봤어. 너 선생님이라. 서진은 다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요. 아이를 도와주다 보니 감정이. 하지만 말이
이어질수록 상황은 더 끔찍해졌습니다. 도와주다 보니 스승이 제자에게 감정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당장 집에 가자. 이 더러운 일, 오늘로 끝이야. 민호는 필사적으로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 안 돼. 나는 선생님 없으면 안 돼. 그 외침은 미숙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아들이 지금 눈앞에서 선생님에게 집착을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복도는 싸늘하게 얼어붙었고 어머니의 울부짖음, 아이의 절규, 그리고 서진의 떨리는 숨소리가 뒤엉켜 한밤의 학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강미숙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감싸 안기보다는 먼저 진실을 끌어내야 한다는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호야, 솔직히 말해. 너랑 선생님 사이 어디까지 간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끝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무엇보다도 잔인한 고백이었습니다. 미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교실에서 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선생님에게 기대고 볼에 입을 맞추던 모습. 그것은 단순한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무실 한쪽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박선영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혹시 우리 민호랑 서진 선생님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박선영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요즘 두 사람 너무 가까워요. 학부모들이 알면 큰일 나겠죠. 그 말은 미숙의 가슴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제 확신이었습니다. 자신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도 똑같이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 그날 저녁, 미숙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호야, 이대로는 안 돼. 엄마가 나서서 끝내야겠다. 민호는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안 돼. 엄마가 그러면 선생님 다쳐. 난 절대 선생님을 잃을 수 없어. 그 절규는 미숙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지켜야 할 건 아들일까? 아니면 아들을 빼앗아 가는 저 여자를 무너뜨려야 할까? 혼란 속에서도 미숙의 결심은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내 아들을 지키려면 이 여자의 인생을 끝내야 한다. 주말 저녁,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최도영은 무심히 집어들었다가 화면에 뜬 사진 한 장을 보고 눈이 멎었습니다. 아내 서진, 그리고 중학생 같은 아이가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아이가 서진을 올려다보는 눈빛은 누가 봐도 학생이 스승을 향한 존경이 아니었습니다. 익명으로 도착한 메시지에는 짧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 아내, 학생이랑 수상합니다. 도영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부터 느껴지던 아내의 이상한 기류. 자꾸 늦게 들어오고 전화기만 붙잡고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내가 정말 학생과 한편 학교 앞. 강미숙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혼자 싸우는 건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편에게 알리기로 한 겁니다. 사진을 보낸 것도 바로 그녀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도영은 그날 밤 술잔을 들이켜며 거칠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벌어다 준 돈으로, 내가 어떻게 지켜온 집에서 저런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분노와 배신감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 시각 서진은 아무것도 모른 채 민호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괜찮아. 우리만 조심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선생님 믿지?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는 걸 어딘가에서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이제 남편 도영의 손에 쥐어진 사진 한 장으로 순식간에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조용한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이 집 안 공기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아내 서진과 중학생 소년. 서로를 바라보며 웃는 장면. 그 사진을 내려다보는 도영의 눈빛은 이미 광기에 가까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신발을 벗던 그녀는 탁자 위 사진을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뭐야, 서진아. 이게 대체 뭐냐고. 도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폭풍 같았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잘못했어, 도영아.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도영은 사진을 콱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그 꼴로 무슨 변명을 해? 내가 교사 맞아? 애 하나 가르치러 간 학교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순간 서진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입술 사이로 지금까지 감춰왔던 진실이 흘러나왔습니다. 나 임신했어.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도영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뭐라고 했어? 서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온몸이 무너져 내리듯 흐느꼈습니다. 민호의 아이야. 도영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지며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아내의 불륜도 모자라 그 상대가 제자였고 이제는 그 아이까지 품고 있다는 사실. 분노와 배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치욕이 도영의 가슴을 찢어밟히듯 몰아쳤습니다. 그날 밤 서진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영의 분노 역시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나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고백이 떨어진 순간 집 안 공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의 아이. 그 말 한마디가 도영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도영은 주먹을 불끈 쥐며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내가 사람 맞아? 내 나이가 몇인데 14살짜리 애한테 그것도 그 아이를 가졌다고? 서진은 눈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아무 말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도영의 분노는 더 이상 집안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장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강미숙에게 전화를 걸어 거칠게 소리쳤습니다. 당신 아들 내 아내 뱃속에 애를 만들었어.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 수화기 넘어 미숙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손에 쥔 전화기가 떨어져 나갈 만큼의 충격. 다음 날 소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교사와 제자, 그리고 임신. 믿기 힘든 이야기였지만 누군가 사진을 내밀고 누군가는 속삭이며
학교 안팎은 곧장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교무실에서 선생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래? 정말 임신까지 했다는 거야? 박선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날 똑똑히 봤어. 둘이 단순한 사이는 아니었어. 그리고 곧 교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교장은 굳은 얼굴로 서진을 불렀습니다. 한서진 교사. 학부모들이 학교 앞에 모여 항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서진은 그 자리에 선 채 심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더는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비밀은 끝내 세상으로 흘러나와 버렸습니다. 학교 앞. 수십 명의 학부모들이 몰려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애를 가르치라고 맡겼더니 학생이랑 무슨 짓을 한 거냐? 당장 교사 자격 박탈해라. 분노 섞인 고함이 교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언론 기자들까지 카메라를 들이대며 연신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중심에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흰 얼굴은 이미 눈물로 번져 있었고 그녀의 배를 향한 시선은 세상 그 어떤 칼보다 차갑게 꽂히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선생님은 나를 사랑한 거예요. 나도 선생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어른들의 비웃음과 분노 속에 삼켜지고 말았습니다. 강미숙은 울부짖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뭘 아느냐? 그 여자가 널 망가뜨린 거야. 내 아들을 돌려줘. 최도영은 씩 웃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내 아내가 내 집을, 내 삶을 다 짓밟았어. 이제 끝장이야. 그날 오후 교장은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한서진 교사의 모든 직위를 해임하고 법적 조치에 협조하겠습니다. 순간 서진의 다리가 풀려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있었고 단 한 명도 그녀의 곁에 남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선생님, 우리 약속했잖아요. 영원히 함께 한다고. 서진은 흐느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민호야.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그 순간 카메라 플래시가 무자비하게 터졌습니다. 눈물, 분노, 절망이 한데 뒤엉킨 한 장면. 그것이 한서진의 마지막이자 모든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은 한서진을 범죄자로 기록했습니다. 민호는 피해자로. 그리고 가족들은 파괴된 채 남겨졌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다고. 또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사랑이었지만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죄였다고. 결국 진실은 어디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남은 것은 상처뿐이었습니다. 민호는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렸고 미숙은 아들을 지켜내려 했지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함께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진. 한때 존경받던 교사였던 그녀는 마지막까지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랑과 범죄 사이, 욕망과 책임 사이. 그 경계는 언제나 모호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숨겨진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고 그 대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1990년대 미국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메리 케이 르투르노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사랑과 범죄 사이. 그 모호한 경계는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